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엔비디아는 가만히 있었는데 시장만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는 그동안 해오던 대로 잘 했고요.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다음 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라 했는데 주가는 장중에 0.76%, 시간의 거래에서는 2.53% 하락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에 이제 3% 왔다 갔다 하는 건 익숙한 일이 되긴 했죠.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도 정리하고 젠슨왕의 코멘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유익한 경제금융 소식을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8월부터 10월까지 집계된 3분기 실적을 숫자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350.8억 달러, 매출 총이익률은 75%,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각각 94%,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18.8억 달러니까 예상치인 216.9억 달러보다 높았고요.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0%, 2배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린 영상에서 엔비디아 실적은 사실상 이 데이터 센터 쪽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가 AI 반도체, 서버용 GPU를 파는 쪽이거든요.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이 300억 달러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도 308억 달러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2% 증가한 수치입니다. 물론 1분기에 427%, 2분기에 154% 증가했던 걸 감안하면 상승세가 꺾인 건 맞는데 기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걸 보고 꺾였다고 말하는 게 참 곤란하겠죠. 그럼 이번 실적은 잘 나온 거 알겠고 다음 분기 실적은 어떨 것 같냐 하니까 매출은 375억 달러, 매출 총이익률은 73.5% 정도 나올 것 같다 했습니다. 둘 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건데요. 이게 사실 시장 예상치라는 게 사람의 기대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 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 리포트에 나온 실적 전망치를 평균 낸 게 컨센서스인데 실제로 사람들의 기대는 리포트가 발간한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숫자로 찍혀있는 기대치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기대치가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로 찍혀있는 기대치에 부합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해도 사람들의 실제 기대치에는 못 미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잘할 수 있나 그 한계를 테스트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잘해왔고 빅테크의 AI 투자가 꺾이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봐야 되는 첫 번째가 데이터 센터와 AI였다면 두 번째는 신제품 블랙웰의 출하 여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실적 발표 며칠 전에도 블랙웰에 다시 결함이 생겼다면서 주가가 조정받기도 했었습니다. 젠슨왕은 도쿄에서 열린 AI 행사에서 4분기에 블랙웰 출하 문제없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2분기에 엔비디아가 이 블랙웰 우려 때문에 폭락했던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우려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실적 발표에서 블랙웰은 문제가 없고 4분기부터 출하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블랙웰의 매출이 내년 4분기에는 현재 주력 제품인 호퍼를 넘어설 거라고 전망했고요. 젠슨왕도 블랙웰 수요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다면서 납품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젠슨왕은 이번에도 초긍정적으로 코멘트를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CEO가 AI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만 몇 가지 정리하면요. 엔비디아의 GPU에 의존하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AI 엔터프라이즈 매출이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말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반도체가 AI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냐 하면 이제 크게 학습과 추론이 있는데요. 그동안 엔비디아 GPU는 주로 학습에 많이 쓰였고 추론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GPU보다 더 효율적인 칩들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젠슨왕은 그거 아니다. 추론에서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엔비디아의 GPU가 짱이다 이랬고요. 지금까지는 호퍼칩 10만 개로 AI 파운데이션 모델 인프라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블랙웰 10만 개로 만들 거다라고 할 정도로
AI 칩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AI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젠슨 황이 주목하고 있는 건 로보틱스 쪽인 것 같은데요. 물리 AI, 피지컬 AI라고 인간의 언어를 이해한 AI 로봇이 이 현실 속의 물리 세계를 이해해서 산업 현장에 투입될 거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로봇이 뭐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고 있고 인간의 말을 듣고 힘을 줄 때와 뺄 때를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 산업 현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 하면 챗GPT 같은 서비스만 많이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AI가 가장 혁신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영역이 물류와 제조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변해가는지 몰라서 그렇지 이 젠슨 왕이 말한 스마트 팩토리의 시대가 점점 빨리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사실 1분기에는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등했고 2분기에는 쇼크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했고 이번에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수백 조의 파생 상품 배팅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딱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제 생각에 이번에 하락한 건 실적 자체에 대한 실망이라기보단 크게 움직일 줄 알고 투기적으로 들어왔던 이 수급이 생각보다 실적 발표가 잠잠하고 주가 움직임도 재미없으니까 빠져나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당분간 실적 발표도 없고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도 끝났는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 여기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계속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춘 테크 기업과 안정적으로 배당을 줄 수 있는 인프라 기업에 나눠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독점적인 지위라는 게 언젠가는 깨질 수도 있는 건데요. 일단 엔비디아를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가 이 블랙웰을 빠르게 출시 못해도 과연 엔비디아 호퍼라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냐 하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엔비디아에 대적할 만한 회사가 없을 것 같고 주가는 재미없을지라도 최소한 실적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빠지면 더 산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크게 빠지면 엔비디아를 조금 더 사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요. 요새 다시 주목받고 있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팔란티어, 오클로 이런 중소형주도 있긴 한데 저는 요새 어도비나 넷플릭스 같은 큰 놈들 중에서 시장 독점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어도비나 넷플릭스도 한 번씩 크게 조정받을 때가 있는데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가 기회가 오면 한번 매수를 할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저는 국내 투자도 하고 있는데 요새는 금융주나 통신주만 배당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나 방산, 화장품 이런 쪽은 지금 가는 놈은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더 오를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반면에 안전마진은 작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금융이나 통신은 그래도 실적 안정성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배당이라도 받으면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나름의 바벨 전략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실 계획이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투자 전략에 대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